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인권연구소의 권영철입니다. 어제 날짜이죠. 오늘은 2025년도 5월 26일자네요. 어제 날짜 5월 25일은 제가 한국인권강사협회에서 강사님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한 날입니다. 어제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이와 같은 데이터들은 좀 더 널리 알려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요. 사실 강의를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권 소장은 어디서 이렇게 자료들을 구하느냐? 아니면 좀 더 쉽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느냐?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궁금증,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의가 생각보다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인권강사협회의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이 강의 자료 수집 기법,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빅카인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자료 자체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공개를 할까도 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개인정보라든지 다양한 내용이 있어서 이참에 그냥 유튜브로 하나 찍어서 올리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촬영하는 것 자체는 제가 혼자서 촬영하고 혼자서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의 편집이 좀 불량하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기법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국인권연구소 궁금하실 건데요. 한국인권연구소를 제가 잠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소개 장면을 보시기 싫으신 분들은 슬쩍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앞으로 싹 옮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한국인권연구소가 무엇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국인권연구소는 제가 몇몇 지인분들과 함께 인권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또 사회에 실현시킬 목적으로 제가 만들었던 업체입니다. 지금 벌써 2022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활동했고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사실 그 전해인 2021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벌써 한 4년 정도 운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인권연구소는요, 사실 인권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관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익적으로도 그렇고,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또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운용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상당히 중요성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소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연구소 사업 자체는요, 강사 양성하는 자격이 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한 건이 더 있긴 한데요. 아직 올리기에는 좀 난감한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는 공개하기가 힘들지만 아마 한 두 달 정도 뒤면 공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권 강사, 그리고 아동 청소년 인권교육 강사, 네,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로서 또 다양하게 했던 부분들은 뭐 여기 나와 있는 블로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강사 양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자체에서는 제가 한국인권강사협회의 이사로 있으면서 2021년,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매년 2회 정도, 작년만 아마 1회 시작을 했었을 건데요. 개체적으로 연 2회 정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양성과정 전체를 제가 관리, 운영, 또 커리큘럼까지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냐면요. 단순하게 이렇게 이메일이 나와 있는 공간을 통해서 메일을 주시고 직접 소개받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저를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 공개되어 있는 강사님 외에도 제 프로필이 연구소를 통해서 있는 분들이 한 50분 정도, 또 한국인권 강사협회를 통해서 알게 된 분들이 약 한 100, 40분 정도 되어서 약 한 200분 이상 프로필을 제가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강의가 필요하다. 또 아니면 어떤 주제를 통해서 연구를 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대처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협력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공간들은 모두 클릭을 하면 직접적으로 그곳으로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이런 분들과의 만남 관계도 있네 라고 하셔가지고 체킹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보실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이 자료실입니다. 이 자료실에는 제가 지금 현재는 많은 데이터가 있지는 않은 것 같죠. 네.
사실 제가 컴퓨터가 2번 파괴가 되고, 네, 디스크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바이러스 걸리는지, 네, 폭파라고 하죠. 네, 살릴 수가 없을 정도, 물론 돈 들이면 살릴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보다 그냥 만들지 않은 차원이 커서 복구를 하지 않았는데요. 많은 데이터들이 사실 거기서 많이 소실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국인권연구소 홈페이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한 번 다른 관리 프로그램으로 넘어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료실에다가 데이터를 다 올려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올리려고 하니까 이 데이터가 또 그 시점에서는 야, 이게 지금 올려서 뭔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곡차곡 지금 다시 올리는 것들이 이제 100가지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여기 문의사항에서 남겨주시면 관련돼 있는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제가 전부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도서를 구매할 수 있는 관련돼 있는 자료들을 좀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특히 인권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만한 데이터들일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진행을 해볼까요? 네, 오늘 내용은 이 비카인즈가 핵심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카인즈는 진행 자체를 어떻게 할 예정이냐 하면요. 바로 이 소개, 비카인즈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카인즈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뭐라고요? 바로 자료 수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비카인즈는 무엇인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정리를 드리기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언론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는지. 사실 언론사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스죠. 어제 강사님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과정에서 영양 강화 교육에서 언론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편향적이다. 네, 편향적이다. 사실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가짜 언론으로 인해서 가짜 뉴스로 인해서 혼돈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얼마만큼 정확한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내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 자체에서 언론이 왜 중요하냐? 사실은 언론의 역할 자체에 대해서 뭐 중요하다 안 하다를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언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인 데이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거짓 자료들도 있고 광고성 자료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언론을 통해서 언론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충분히 발췌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자료 많이 남아있는 것은 언론사가 최고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저는 연구 주제도 여기서 뽑아내는 경우도 있고 또 교육 자료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디서 저는 해결하느냐? 바로 빅카인즈라고 하는 곳에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 비카인즈 자체에 대해서는요,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언론사들의 자료들을 모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자료들을 살펴보면 국내 최대 기사 DB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전국 일간지 12곳, 경제 일간지 13곳, 지역 일간지 45곳, 지역 주간지 5곳, 스포츠 신문 3곳, 인터넷 신문 11곳, 그리고 전문지와 방송사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건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이 데이터들 자체에 대한 내용 자체는 바로 이 빅카인즈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데이터를 한 개를 찾고 검색하고 하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유료로 구하려고 하면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탐정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좀 찾아주세요. 아니면 현장에 있는 곳에 가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찾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손쉽게 인터넷에 앉아서 책상에서 그냥 또각또각 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다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모아주신 이 한국언론진흥재단 강사들에게는 정말 은총을 내리는 듯한 정말로 대단한 그런 곳이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무료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카인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비카인지를 어디서 찾아가야 되겠죠. 포털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비카인지라고 하시면 뭐
검색이 다 끝나죠. 사실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같이 함께 해놓고 비카인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저도 인터넷을 열어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카인즈. 네, 바로 나타나죠. 네, 사실 뭐 이걸 설명드릴 필요성은 없죠. 사실은 바로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한 부분이죠. 전체 뉴스 수집한 것이 1억 1000건이네요. 와! 제가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오늘 8,900건이 뉴스가 모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데이터들은 그 연속성으로도 또 향후에 어떤 뭐 조선왕조 실록 500년 이런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된다는 거죠.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모였으니까 벌써 상당한 기간이 모였네요. 이와 같은 데이터들이 많이 모이고 지속적으로 활용이 될 때에 아마 모든 사실 관료들에 대한 뭐 어떤 사료에 대한 부분 자체를 여기서 비교 또 대조해보는 사례들도 많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많은 논문들이 앞으로는 빅한지에 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빅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물론 로그인 하지 않고도 5건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로그인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눌러보시면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가 있고 네이버, 구글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우리 간편 로그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도 사실은 바로 로그인 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회원 가입 사이트로 넘어가서 이 해당하는 이메일 주소가 바로 그 아이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서 바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공개되는 데이터 제가 그냥 공개해 드려도 되는데요. KUR-KHRI는 저희 한국인권연구소의 과거 그 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INF KHRI.co.kr 쓰고 있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것이고 또 KHRI가 뒤에 있는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써놓 6904 KHRI.co.kr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로그인을 한번 해보시죠. 로그인을 해보신과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카인즈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데이터고요. 이 뉴스를 통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이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뉴스 분석을 부분을 보시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그 차트 보다가는 간단하게 먼저 이렇게 이 내용으로만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 분석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뉴스 검색기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 뉴스 분석, 여기를 이용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렇게 통합 검색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비카인즈 AI도 상당히 좀 효율성이 있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것은 이 뉴스 분석에서의 뉴스 검색과 비카인즈 AI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나머지 필요해서 뭐 조금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이 뉴스 분석, 뉴스 검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형태는 이렇습니다. 네, 검색창이 있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볼 것인지, 언론사는 어떤 것들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분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가 나오는데 여기서 또 제가 주로 쓰는 것은 기간별을 적용할 때가 있고, 언론사만 일부만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통합 분류해서 내가 원하는 뭐 정치나 사회,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용하고, 또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찾을 때는 이렇게 스포츠를 쓸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요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쓴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인 검색 관련된 내용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권을 주로 공부하기 때문에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뉴스를 기준으로 해서 좀 찾아볼 건데요. 아마 이 자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갑자기 뜬금없이 집어넣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뉴스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 방법에 따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뭐 선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제외하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냐? 네,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검색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노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싶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을까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시면 되죠. 청소년, 노인, 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뭐 국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검색 엔터 눌렀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오네요. 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일단은 정치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좀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아마 데이터 중에서 청소년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어디 있을까요? 네, 찾아보면 참 어렵네, 그죠? 네, 어렵습니다. 예, 예, 여기 노인 발견됐습니다. 노인. 그리고 청소년은 어디 있을까요? 네, 국민은 어디 있을까요? 국민 여기 있네요. 국민. 참 어렵죠. 이렇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네. 여기 있군요. 노인. 네. 이 그림 가지고 나오진 않을 건데, 밑에 아마 글씨에서도 노인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준을 나타내는 것은 기초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검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이 내용 자체에서 단어의 구분은 바로 이렇게 스페이스바입니다. 공백입니다. 이 공백 자체가 바로 단어를 구분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청소년, 그리고 노인, 그리고 국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보신 것처럼 상당히 보기가 힘들어요. 그걸 찾아보면 어디 청소년 데이터가 있나? 아니면 갑자기 아주 대단히 긴 어떤 뭐 사설이라든지 이런 쪽의 것을 보게 되면 일일이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이랬을 때 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산자 기억 아시나요? 네. 아마 연산자 기호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걸 이용해도 되지만 오와나 엔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not 기능 이용해 갖고도 그걸 제외하고도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검색을 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뭐 자문적인 것들 만약에 보시고자 하면 검색 도움을 보시면 돼요.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떻게 찾는지 이 부분을 안내 드리기 위한 것이니까 굳이 그거 안 누르시고 좀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실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뭘로 할까요? 청소년 또는 노인 또는 국민 이렇게 만약에 검색을 하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세 검색은 3개월치 기준이고 그 외의 것들을 만약 하면 날짜를 더 바꾸시면 되겠죠. 한번 보죠. 겸 가소 몰입 청소년 인문 치유 캠프 개최 한번 보죠. 자, 여기 보면 바로 뜨죠. 청소년의 건강 가독성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오하기 때문에 세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네,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만약 세 가지를 모두 다 보겠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네, 이미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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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세 가지의 데이터가 모두 나오는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에 콜론이 되어 있네요. 한번 볼까요? 건강행정, 네, 국민, 청소년, 노인 세 가지가 모두 나와 있는 기사가 검색되죠. 그러면 국민이란 단어는 상관없지만 청소년과 노인만 그리고 나머지는 나오는 것 우리 인용. 네,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묶어서 청소년 and 노인 하나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되겠죠. 국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와, 13만 건이 3개월 동안 쓴 것이 13만 건인가 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앞서서 봤던 것들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글로벌 서울성모병원. 네. 가톨릭대학교.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저도 가톨릭대학교에서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아주 많은 부분에서 인권에 대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네. 국민. 네. 왜냐하면 둘 중 한 개, 노인과 청소년 둘 중 하나와 또는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만으로도 검색이 된 거죠. 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부분 자체를 청소년이나 노인이 나오고 그리고 반드시 국민이 나온다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네, 녹색 소비주간 개막 행사 개최. 네, 보건복지부 오늘 건강 앱 활용해서 어르신 맞춤. 네, 한번 보죠. 어떤 데이터인지. 노인. 나왔네요. 청소년이나 노인, 국민. 아주 쉽죠. 이렇게 데이터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만 검색할 것이 아니라 이 비카인지의 가장 큰 핵심은요. 이 로그인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봤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과 노인만 한번 잠시만 놓고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나오는 데이터들 밑으로 보시면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데요. 관계도라든지 키워드 트렌드, 연관어 분석 같은 걸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연관어 분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내용들, 그 검색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물론 이것이 이렇게 유수 분석 건수가 100건만 보고 한다, 아니면 500건만 보고 한다, 여기까지가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10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볼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 자체를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자체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중요성을 넣으면 밑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로 데이터가 변형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장애인, 네, 노인, 국민과 그리고 장애인으로 해서 나오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런 형식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관계도 분석, 로그인하라고 나오죠. 완전히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로그인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도 지금부터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로그인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노인 앤드 청소년으로 제가 해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 내려오셔서요. 검색 시각을 분석해 보는데 분석 결과에서 관계도 분석을 해보면 이와 같이 검색을 하게 되죠. 네, 상당히 많군요. 네, 왼쪽에는 키워드로도 분석을 해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어떤 인물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기간이라든지 장소까지 그리고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 자체에 대한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으십니다. 챗GPT 미리 캔버스 교육생 이걸 봤을 때 교육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가 이와 같은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나 봅니다. 어디에서요? 뉴스에서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나타나면 여기 관련되어 있는 걸로 색깔별로도 나타나게 되죠. 네, 찾아보기가 좋습니다. 네, 이렇게 찾아서 서부 발전 관련되어 있는 것, 이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익산시의회, 네, 청소년 뭐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새마을금고에서 이렇게 기탁했다.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네요. 네,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들을 찾아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만 쓸 것이냐? 근데 한 가지 이걸 검색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꼭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공백을 띄우고 있는 공백을 포함한 문자열을 검색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따옴표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과 청소년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뭐 아니면 부인 의식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형태로 검색을 해보게 되면 네, 이건 안 나타나네요. 이 데이터로 한번 과거의 데이터까지도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검색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들어가 보면 기간이 나오죠. 한 1년치를 한번 찾아볼까요? 1년치에서 나오는 게 있을까? 없네요. 상당히 아마 이 주인의식이 포함되어 있어서 찾아보긴 쉽지 않을 건데 5기가 있으니까 우리 1900년도부터 있으니까 1900년도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네, 과연 나올까요? 상당히 궁금해지는군요. 저도 사실 이것을 검색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생각보다가 네, 빠르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캐릭터 이름을 사실 찾아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비카인지니까 비카인지라고 할까요? 네, 현실적으로 교육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다 편집해버리면 되죠. 네, 편집해버리면 쫘라락! 네. 네. 굳이 편집할 시간도 없네요.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와! 이렇게 나오네요. 네. 2013년도에도 있었었고요. 2012년도, 2010년도. 2010년도 한번 볼까요? 당시에 동대문구의 청소년 창의력 모아서 창의 행정을 펼친다. 이렇게 써 노인과 청소년, 그리고 주인의식 검색되신 거 보셨나요? 이것이 바로 빅한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 자체를 단순히 이렇게만 볼 것이냐? 바로 이 비카인즈 AI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또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주문형이 가능해지죠. 우리 주문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마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요. 여기에 원하는 것들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제가 최근 들어서 어제 검색한 거에서 제가 상당히 의미 있게 본 것이 바로 어, 4.3 사건과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주 4.3 그 평화재단도 만들어지고 해서 최근에는 이 4.3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었었죠. 최근에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오늘 아니고 며칠 됐네요. 한 9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광주와 관련돼 있는 사건들, 광주에서 있었던 민주항쟁에서도 보면 안병아치암감이 예, 강제 퇴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찰관 옷을 벗게 됐던 부분 자체는 국가의 잘못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2심에서도 네, 그렇게 판단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제주 4.3은요, 사실은 제가 판단했을 때 아주 인권사에서, 한국에서 인권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들, 또 그걸 지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함께 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3 간략하게 그냥 사건이라고 제가 기록을 하겠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조사해줘. 그냥 이렇게 해도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거죠. 언제? 기본 3개월치는 나옵니다. 3개월에서 분석을 하겠죠. 제가 왜 해줘? 이랬을까요? 네, 사실 여기서도 해줄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해줄래? 이거 그래서 저도 다른 AI에게 그냥 뭐 해줄까요? 해주시겠어요? 이러지 않고 그냥 해줄래?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네, 네 데이터가 나왔네요. 제주 4.3 사건 네,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네, 데이터가 위에 쭉 있었는데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키웠더니만 이렇게 됐네요. 제주 4.3 사건은 1947년부터 이렇게 해서 노컷 뉴스에서 나왔다.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와 있네요. 노컷 뉴스에서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군요. 그러면 과거의 데이터들은 없을까요? 뭐 2000년도부터 데이터를 찾아줘.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만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데이터를 쓴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사진 자료들을 복사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 있죠. 물론 당연히 출처 반드시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이것을 악용해서 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또 저작권 보호법 반드시 지키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역사적으로 길게 나타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정리해 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 이어지면 과거처럼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새 데이터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클리어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우리 한국에서의 인권의 발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배경과 설립 이후 한국에서의 발전 정도를 정리해줘. 다만 정리할 때 날짜별로 정리해 주는데 부분은 콜론으로 해줘. 이번엔 해주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죠. 시간 걸리겠죠. 얼마? 하루 안 걸립니다. 네. 제가 아마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게 되면 멘트 끝나면 바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데이터가 나오고 있나요? 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고 있죠. 생성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적절한 대답입니다. 벌써 나오네요. 생각보다가 빠릅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제가 콜론으로 하라 했는데 콜론으로 하지는 않았네요. 제의 명령어가 잘못 들어간 것 때문이겠죠. 어쨌거나 한번 볼까요? 2001년 11월 25일 설립했다. 이는 93년도에 설치를 공고하고 난 이후에 수용이 됐다.
데이터가 생각보다 잘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있죠. 사실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거에는 인권에 대한 홍보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1990년도부터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그 이전이지만 1960년대 세계 인권의 날 관련된 홍보 자료가 있다면 출처와 함께 찾아줘. 라고 써보겠습니다. 과연 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인다면 해당했을 때 어떻게 홍보가 됐었는지 자료도 알게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겁니다. 물론 네, 60년대로 했으니까 아마 1990년대부터 찾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지 않으면 맞게끔 돌리면 되죠. 계속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오, 나왔네요. 나왔어요. 이야, 이렇게 나왔네요. 한번 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60년대 민주 깨우쳐졌습니다. 저널 세계일보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설명이 되었군요. 인권과 관련돼 있는 데이터들을 설명을 해주는군요. 제가 찾던 데이터는 아니죠. 이때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네. 서울 종로판을 헤매고 있는 상태에서 뭐 그렇게 해서 되어 있다. 네. 관련돼 있는 일이고 인권과 관련돼 있는 내용 자체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제가 했을 땐 사실은 좀 더 다양한 플랜카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찾지 못했군요. 아마 여기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집어넣으면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이렇게 또 새로운 유추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네,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1960년대 홍보 자료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경인일보에서 이렇게 또 데이터들을 또 해놓은 것도 있네요. 한번 보죠. 도대체 무슨 홍보를 이야기할까요? 제가 인권을 이야기했으니까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낼까요? 아니면 다양한 것들을 찾아낼까요? AI와 대화하는 것은 사실 하나하나 느끼면서 찾으면 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보이시겠지만 챗 GPT와는 더 다릅니다. 뭐 또 다른 다양한 AI와는 다른데요. 재민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이 자체는 언론을 기반으로 해서 언론에 있는 데이터, 뉴스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들만 가지고 찾아내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이다. 네, 그럼 사실은 뭐죠? 결과적으로 사실 기반 데이터만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흥미로운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미디어 오늘, 네, 네, 미디어 오늘 데이터는 네, 2025년도 4월인데 정말 오늘 데이터였네요. 네, 이건 잘못된 데이터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오류를 만들어낼 때도 있네요. 제가 만약에 사용하는 부분이라면 저는 또 다르게 쓰겠죠. 이런 데이터가 있었어? 그럼 어디다 이야기할까요? 네, 주로 제가 데이터가 이번에 잘못 찾았는지 이렇게만 나오네요. 이렇게 만약에 요와 같은 데이터 있으면 요것만 가지고도 찾아볼 수 있죠. 어디에서요? 챗GPT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요 데이터만 가지고 그때 당시 상황을 유추해서 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시기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직전에 제가 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뉴스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에 강력지자체 인권조례 이슈를 정리하는데 날짜별로 콜론을 찍고 분리 형태로 정리해줘 라고 했더니만 2009년도 분리 콜론 찍고 조례했습니다. 2010년도 했습니다. 데이터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타나서 거기에 해당하는 증거 자료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후에도 제가 합쳐가지고 계속했습니다. 2022년도 부분도 알려줘. 2022년도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엔 알려줘. 네,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알려주죠. 그리고 또 지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광역지자체 인권센터에 대해서 이슈를 날짜별로 찍고 정리해 주는데 한나라에 20건씩 해줘. 뭐 이렇게도 제가 테스트를 해본 사례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 자체는 실패. 하지만 이렇게 제주 4.3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자체를 제가 별도로 체킹을 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여기에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어요. 네, 빨갱이섬 5명 10년간에서 이런 데이터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날짜별로 한번 정리된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1947년 3월 달에 이렇게 말발굽 다친 아이 뭐 이렇게 해서 이어진 3.17 총성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 또 4월 47년도 3월 19일 날 빨갱이 섬으로 몰아갔다. 그러니까 경찰이 네,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다. 48년도 4월 3일 날 공격에서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네, 이런 형식들로 데이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찾는 것만 해도 우리가 사용할 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기능 한 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능이 무엇이냐? 뉴스를 받아보는 겁니다. 네. 비카인즈에 대표적으로 로그인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요. 마이 페이지라고 하는 공간을 들어가 보시면 관심 있는 주제를 등록하고 메일로 알람을 받으세요 라고 명시가 됩니다. 이건 뭘까요? 맞춤형 키워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한 번 받고 싶어, 주 1회 받고 싶어, 받기 싫어 나옵니다. 이걸 만약에 기록해 놓으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일은 1회 선택 시 매일 23시에 주 1회 선택 시 매주 토요일 새벽 1시에 발송됩니다. 무엇을요? 제 키워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잠시 한번 볼까요? 제가 앞서서 제 아이디를 보여드렸었으니까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읽지 않은 게 나타났네요. 어제 제가 바빠서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읽은 거 보이실 거예요. 네, 읽은 게 보이죠? 자, 한번 열어볼까요? 이건 그제 온 데이터네요. 5월 24일 날 보냈습니다. 자, 인천시 교육청에서 재주서, 여기 인권 분야로 나오네요. 네, 사망 비통하게 생각한다. 교권보호는 교육청이 앞장설 것이다. 네, 어, 아동 장기 실종 맞는 지문을 사전 등록하는 것 여전히 65% 저조하다. 이런 데이터가 있네요. 이거 한번 보죠. 이렇게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언론사 카피 떠갖고 이 상태로 하기는 상당히 애매하잖아요. 언론사 유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자료를 그냥 쓰겠다.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웬만한 내용들은 아마 이미 유튜버 상으로 뉴스로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유튜브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자체에서 링크를 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네, 찾아보시면 나오겠죠? 뭔가가 네, 이렇게 네, 지문 등록하세요. 4년 전에도 이미 있었고 9년 전에도 이제 지문 등록 시에 1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벌써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게 된 거죠. 65%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교육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만약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네, 처음에 그 어, 결혼을 막 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문장, 한 슬라이드 정도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겠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들, 다양한 것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데이터들을 찾을 때에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이용해 보시고 쓰시면 아마 효율성 있는 교환 만들어내신다든지 연구 주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번에는 어떤 것으로 공개가 할지 모르겠지만 멀지 않은 시점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또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바로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그 인권 자체가 본질적인 가치가 수호될 때에 아주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 인권이란 것 자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요.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그 제도 속에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기타 이와 같은 환경에 있는 분들을 그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권과 관련돼 있는 부분 자체는 세계 인권 선언문을 기초로 하고 있는 자유권 규약이라든지 사회권 규약, 그리고 여러 가지 규약들이 지금 현재 국회 비준을 통해서 우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굳이 딴 나라 이야기 아니고요. 한국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의 함께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함께 지키고 누려야 될 가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